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어록이라고 해서 그동안 했던 말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또한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주목받았던 질의 답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걸 대받아쳐 가지고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제압하는 이런 영상들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에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조명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슈퍼스타처럼 이런 조명을 받는 경우도 많이 없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오히려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부 극성 팬덤 현상으로 정치인들을 따르는 경향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사인을 해달라, 사진을 찍어달라, 사진을 같이 찍자 이렇게 하는 거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날 한 예비 여고 1년생에게 모비딕이라는 책을 선물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비딕이라는 책이 실시간으로 인기 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자, 말하자면은 이 여고 1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여학생이, 예비 여고 1학년 여학생이 자기가 직접 십자수를 떠가지고 거기다가 편지까지 써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책을 선물했는데 그 책이 모비딕이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모비딕. 자, 모비딕 이 교보 문구에서 이 책이 품절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여러 도서 관련 사이트들에서도 책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만큼 지금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 한순간에 그냥 한동훈 장관이 학생에게 책을 선물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과하게 기대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여론의 추가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현재의 팩트입니다. 이런 건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표출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주 접하는 전국의 1000명 대상으로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여론조사보다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한국평판연구소에서 이렇게 호감도 1위, 자기 적합도에서 1위, 이렇게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1대1 구도에서, 자, 한동훈 장관은 47%, 이재명은 42%, 한동훈 장관은 45%, 이재명은 41%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진짜 그 뒤에 있는 민심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기대는 그 이상을 초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비대위를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586, 686 여기 이 세대들과 대응해서 한동훈 전 장관은 비대위를 아주 젊은 사람으로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운동권을 과거 세력으로 만들고 한동훈 체제를 미래 세대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기틀을 구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586을 대비해서 여기는 7, 8, 9 이런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73년생이니까 자 우리 나이로 50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70년생, 80년생, 90년생 그래서 7, 8, 9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폭적으로 젊은 세대로 이렇게 꾸려가지고 이제 정치판을 완전히 바꾸겠다 하는 거와 또 하나는 민주당의 폭주, 폭력 성향이 강한 이런 의식에 대해서 자, 이 젊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잘 싸우는 사람들, 전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꾸릴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지만 자, 젊은 사람 중에서도 싸울 수 있는 사람도 많고 각계에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그동안 실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권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73년생이니까 30대, 40대 안팎의 젊은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동훈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도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은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 수십 년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태경도 SNS에서 비대위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 이렇게 말하면서 586 정당, 민주당 이 더 젊고 참신한 70, 80, 90년생 7, 8, 9 정당이 심판하자. 이렇게 민주당은 586 정당인데 이 국민의힘은 7, 8, 9 정당으로 이를 뭉치면서 이렇게 대립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심판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은 26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자, 26일 날 전국위원회 투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명 안팎의 비대위원 구성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원래 15명인데 자, 당직자들 빼면은 12명 정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동훈 전 장관은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파를 초월한 능력 이주 인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이 당 인재 영입위원을 맡고 있는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의 공동대표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소속돼 있었던 이잼마, 임장미, 박소연 등의 외부 혁신위원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시각장애인 김예지 최고위원 등이 비대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장관도 주변 인사들로부터 실력 있는 정치학자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가 그룹이 있고 그래서 여성이나 청년 인재를 폭넓게 지금 추천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틀 3일 동안에 외부의 공식적인 행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처에서 인선과 관련해서 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장관은 여의도의 300명의 합법은 여의도 사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의도 문법에 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기성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 또는 혐오에 가까운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정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큰 호응을 받으면서 자, 그동안 한동훈 전 장관이 정치와 다른, 말하자면은 여의도 정치와 격이 다른 분위기를 보여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관찰자였기 때문에, 관찰자였지만 지금은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참여자라는 겁니다. 참여자,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시각하고 조금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동훈 전 장관은 정치인에게 뒷돈을 준 범죄인을 잡아오는 것은 국가 임무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들, 특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을 했다 하는 이런 발언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법조계 관계자는 특수부 검사, 정치인의 온갖 비리를 수사하면서 정치, 민낯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의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큰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전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검사 인생의 하향 연가, 이 절정기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라고 했을 만큼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끌면서 전성기를 누려왔습니다. 반면에 2019년 조국 수사 이후에 채널A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면서 한 해만 3차례 넘게 자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정치 흐름으로 떴다가 다시 정치에 휘말리면서 좌절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작년 8월 법사위에서 채널A 사건은 나를 타깃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바로 저다, 가해자는 바로 최강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유시민 재판에서는 유시민 씨의 거짓말로 불법 검사가 돼버렸는데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이 이 사움딱이라고 하는 한동훈의 시작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움딱, 주로 채널A 사건을 계기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야당과 많은 각을 지고 또 그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공작이다. 자, 지금 이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도 공작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전 장관은 이 정치인인지 공작원인지 구분이 안 된다 하는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보이고 있는 정치에 대한 인식은 여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대선 때 검찰에서 용병을 데려다가 후보를 서야 할 만큼 국민의힘도 무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로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병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체 대선 후보 한 사람을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을 때 국민의힘 여러 국회의원들보다 혼자서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혼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싸우는 게 더 눈에 띄었고 또 전투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볼 때도 더불어민주당이 절에서 폭주를 하고 있고 마구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26일 날 내일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래서 보다 정교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민주당에 대응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뭐 숫자적으로 현실적으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전술도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지혜가 녹아나야 된다. 그러면서도 지금 인사불란하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장서가지고 지휘를 하면 민주당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온갖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다, 이중대다, 뭐 한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에 정성호는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온다. 자,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술도 마시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 그냥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분위기가 더불어민주당을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흐름으로 본다면 한동훈 장관의 시대와 시대를 거슬러서 젊은 층으로 그리고 정치를 탈이념으로 탈정파적으로 이렇게 해서 새롭게 정치를 포매팅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대의 사명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한 7, 8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념으로 민주화대 산업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정치 요걸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같이 상식과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정치인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한동훈 전 장관이 앞에서 보여준 태도에서 보듯이 자, 민주당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지나친 적대감이 나중에 뭔가 중도층이 빠져나가지 않을 건가. 이렇게 이제 정치학자들 또는 일부 평론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의 이 민주당은 너무나 폭력성이 강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동훈 장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할 때다. 여기서 아니 저기서 마구 밀고 오는데 여기서 협상 태도로 이렇게 가면은 판판이 깨진다는 것을 지난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자,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젊은 층 중심으로 해서 이 강력한 드림팀을 꾸려가지고 민주당의 686, 586의 이런 엉터리 정치 여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지 초미의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제1과제는 비대위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꾸려질 것인가. 여기가 제1차 한동훈 장관의 정치 역량을 볼 수 있는 이런 시험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